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S2024, 또 기업의 4분기 잠적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 속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이야기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여러분 오늘 연초에 1월 2일 날 첫 해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좋은 건가 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1월 3일부터 지금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느덧 지금 5,220까지 밀렸던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220포인트까지 현재 지금 밀려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그나마 좀 잘 버텼는데 오늘 좀 낙폭이 크죠. 오늘 방송하고 있는 게 1월 12일이고 여러분들이 1월 13일 날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연초에 매를 먼저 맞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액땜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옵션 만기일이 지났죠. 옵션 만기일이 이제 11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수급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란에서 이상한 짓 할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고, 근데 뭐 이상한 짓 할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뭐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후티 반군을 지금 공격하고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지금 배를 납포하고 뭐 이런 좀 상황이 왔는데 그 이슈는 좀 뒤에서 좀 얘기 드릴 거고요. 일단은 글로벌 지정학적인 이슈가 조금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우리만 안 갈까? 오늘 이제 따지고 보면요, 1월 10일 날 증시만 봐도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는데 상해 종합도 현재 심지어 우리보다 못하다는 그 중국마저도 오늘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플러스가 아닌 도대체 이런 이유는 뭘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증시가 아닌가. 그리고 저기 섬나라 방파제 국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조차도 지금 1.3%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계속 글로벌 증시랑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기맞추기는 한다. 기맞추기 할 때 우리나라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중에 보여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좀 2024년 증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일단 좀 나스닥 차트를 좀 보면요. 오히려 이제 낙폭을 지금 다 일단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금 이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까지도 지금 좀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수요일 장세에서 이제 주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던 장세 흐름을 일단은 강보합권으로 도지 형태로 이제 마감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일봉상 21선 안착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일단은 좀 놓고 봤었을 때 다시금 이제 추세 자체가 낙폭을 지금 상쇄시켜 줄 만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 오히려 이제 CPI는 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가가 안 잡히는 결과값이 나와줬음에도 이런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좀 아까 아나운서님 좀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중에 뭐 사실상 이제 CE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요. 사실상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별다른 내용 자체 크게 없었다. AI랑 이제 로봇 쪽에 이제 집중된 내용 자체가 올해도 반복되는 결과값이었고 이거를 이길 만한 다른 이슈가 될 만한 내용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었던 내용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좀 바라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전에 이제 뭐 유전자 뭐 추적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유전자 이제 뭐 크리스퍼 같은 경우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좀 이슈가 되면서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바라보셨을 때 이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덩치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기술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인수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시젠을 인수하는 결과값이 지금 나와 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눌러줬었던 내용들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백신 이슈가 있었던 부분 자체에서 이제 그 이슈가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서 이제 낙폭을 좀 키워갔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인수합병 이후서부터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최근에 이제 눌림이 강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코로나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제 화이자 이렇게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쪽에서도 대장이었었지만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충분히 이제 투자할 만한 요소나 내용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쪽 이번 헬스케어 이후서부터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담아보시는 거 한번 좀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질문 같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노란 톡방 참여하시면요. 제가 자세한 내용들, 기업들 이슈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바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3.4%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변화의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주거비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세 정체의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향후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주시하는 지표가 나온 만큼 앞으로 투자 전략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PPT 보면서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자, 일단은 페드의 이제 목표치 2% 좀 달성이 단기간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계속적으로 추세가 잘 가져갔었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좀 횡보장세 움직임으로 기간값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의 이제 기간값이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바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저는 우리가 이제 녹화 전날인 목요일 날 일단은 이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10시 30분,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찾아봤었던 거는요. 같이 제가 이제 지수 움직임과 비교를 하면서 가져갔었는데 페드워치에서의 이제 3월 금리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같이 바라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신 분들만 그 순간에 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물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주는 결과값으로 오히려 이제 70%대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80%대까지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3월에 가져갔었던 거를 이전 FOMC 성명문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60%대로 하락했었던 게 다시금 올라왔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페드워치에서 67%대까지 떨어지는 거까지만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가져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추세나 내용대로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3월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이나 내용 자체는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뭐 조기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만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이 그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시장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PC 쪽에서 연준이 원래 물가 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나 이제 뭐 단기적인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기 위한 지금 현재 내용 정도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PC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PC 외에 지금 CPI나 이제 PPI에서는 이제 크게 집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어제 뭐 코어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또 나쁘진 않았어요. 헤드라인 쪽에서 이제 상승 자체가 0.1%, 0.2% 부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낙폭을 정말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여기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봤었어요. 제가 이제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가져갔었는데 이 10시 30분 자체에서는 일단은 결과 보고 이전에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 하락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점 부근대에서의 낙폭 내용 자체를 이제 좀 설명드리면서 가져갔었고 본장 기준으로도 이제 단기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낙폭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늘자 이따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1,000불, 여기서 1,400불 이렇게 가져가면서 한계약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잘 가져갔었던 어제 하루였다. 일단 좀 뻔한 낙폭이었었고 또 오히려 뻔한 반등이 나와줬었던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이제 잘 정리 보면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잘 봤었던 CPI 결과였다. 대신에 이 내용 때문에 어쨌든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때문에 뭐 이제 물가 안 잡혀서 계속적으로 지수 떨어지고 뭐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반등 가져가면서 다 소화시켜준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성은 굉장히 좀 적었다 정도로 일단은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자본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좀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본의 방향 자체가 아까도 이제 뭐 헬스케어나 이쪽 방향성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부터 이제 몰려가는 자급 순환 자체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지수에 더 연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흐름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오히려 이 채권 금리 상황을 이번에 입찰 결과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같은 경우는 이전에 4.296%에서 4.024%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도 4.3대에서 4.2대까지 이제 낙폭을 가져가면서 채권금리의 이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요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음에도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요 쪽이 이 장기채 쪽으로 이제 만약에 자본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수의 낙폭을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여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좀 언급은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1월 그리고 이제 3월 전까지를 좀 바라봤었을 때 너무 계속 원웨이 추세의 매도에 대한 방향성 해석보다는 이러한 좀 큰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지금 11월, 12월 동안 올라왔었던 이 지금 상승 흐름이 타다간지에 대한 지금 확인, 결과, 뭐 리테스트에 대한 관점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값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횡보장세, 조정장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 CPI 별로 안 중요했는데 뭐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CPI가 별로 안 중요했는데 밤이 지나고 오늘 밤이 지나니까 갑자기 또 중요해졌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게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미국 12월에 미국 CPI 헤드라인 코어 모두 다 예상치 상회했는데 내용 보면 에너지 이외에 의류, 신차, 항공요금, 여가 서비스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봐서 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요게 이제 에너지 쪽보다는 오히려 딴 쪽이 더 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추세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계속 둔화되는 거는 맞는데 작년 4분기부터는 이 둔화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빠르게 빠지고 있었는데 최근 4분기 들어서 물가가 이렇게 점점 약간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 연준은 CPI 안 봅니다. 별 관심 없어요. CPI 관심이 없는데 CPI를 보면서 PC를 좀 판단하는 건데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두 개가 있죠. CPI가 있고 PC가 있습니다. PC는 월말에 나옵니다. 월말에 나오는데 미 연준의 타겟팅 지표인 타겟팅 인덱스입니다. 이게 미 연준의 타겟팅 인덱스인 이 PC 물가가 이쪽 부분도 사실 서비스 쪽이 워낙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CPI에서 서비스 부분이 물가가 오른 부분이 이번 달 말에 나올 PC에서도 영향을 줘서 PC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월 30일에서 1월 31일 날이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매달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FOMC 회의 6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2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2월 달은 스킵이죠. 2월 달은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3월 달이 바로 FOMC 회의인데 그럼 1월 말에 진행한 FOMC 회의에서 최소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1월 말에 진행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금리 인하 언급을 이렇게 되면 못하죠. 예.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1월 30일, 1월 31일 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논의해 보겠다라는 그런 멘트조차도 안 나올 거면 결국 3월에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막 물 건너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표 보시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CPI가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빠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특히 CPI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코어 CPI는 좀 느리게 떨어졌었고 근데 요게 점점 이게 또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밑에 보면은 식품, 에너지, 주거를 제외한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코어 CPI. 코어를 하나 더 붙여요. 하여튼 말 만드는 거 엄청 좋아요. 진짜. 왜냐면 워낙에 주거비가 안 떨어지니까 주거비 빼고 한번 봐보자였는데 코어 CPI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둔화되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코어 CPI 같은 경우 2.2, 맨 밑에 2.2잖아요. 2.2인데 요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다. 자, 그다음 12월 달에 CPI 주요 품목 상승률을 보면은 여러분 12월 달을 1월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 CPI인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CPI인데 아니 저번 달 거 왜 얘기하세요? 12월 달 걸 1월 달에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1월과 12월을 봤을 때 주요 품목별로 봤을 때 어디가 조금 그러냐 항공요금이 희한하게 많이 올랐어요. 좀 연말에 어디 많이 돌아다니나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게 에너지 쪽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도 좀 떨어졌는데 그다음 교통 뭐 이런 거 떨어졌는데 지금 12월 달에 올라선 12월 달에 다 센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부분은 살짝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좀 보시면은 중고차 가격은 12월이 좀 떨어졌네요. 중고차 빨리 빨리 팔아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중고차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그래서 여튼 12월 CPI가 미 연준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월말에 나온 PC를 보기 전에 PC를 보고 나서 아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결정은 그 전에 날 것 같고요. 근데 PC를 보나 마나다 이거는. 그럼 보나 마나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생각을 못 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유가가 안정화돼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이었었어요. 근데 유가가 간밤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 일단은 먼저 간밤에 이제 최근 벌어진 사태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하도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봤을 때 벌어졌던 사태가 뭐가 있었냐면 원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도중에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하마스를 지금 거의 다 털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걸 보고 있는 아랍권에서 이거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못 있는다. 아랍권에서 지금 현재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들고 일어났을 때 가장 좀 우려되는 곳이 이제 시아파인 이슬람교 시아파인 이란 쪽인데 후티 반군이 이제 이란의 그 대리전 치르고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지도 보시면은 예멘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예멘이라고 써져 있는데 서쪽을 보시면 서쪽이 후티 반군이에요. 이쪽 서쪽이 후티 반군인데 여기가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이 홍해가 어디냐면 이 홍해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집트의 그 어디입니까? 수에즈운하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후티 반군이 여기서 이제 물건 싣고 가는 배들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얘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해가지고
후티반군을 공격을 했어요. 거점을. 그랬더니 이제 이쪽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볼게요. 지도 중에 호르무즈 해협. 아까는 물류 거점의 홍해 말고 유전지대에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유전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막히면 전 세계 기름 절반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란이 여기에 딱 판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란이 미국 배를 납포했어요. 그러니까 후티 공격하니까 이란이 열받아서 미국 배 납포했는데 납포한 그 영상까지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확전 가능성이 조금은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전 여기서 이제 확전이 좀 안 되길 바라는데 확정이 되면 당연히 유가하고 물류 비용이 올라갑니다. 유가하고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3월 금리나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상의 부분 뭐냐면 CPI가 예상치보다 좀 낮아져 주고 그 상태에서 유가가 안정화되면 3월 금리나 가능성이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요게 이제 또 별의 별짓이 또 다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3월 금리 인상은 좀 물 건너갔고 2분기나 돼야 금리나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지금 원래 사우디가 산소호흡기 뗄 뻔했는데 이란이 도와줬네요. 이란이 원래 사우디가 결국 못 버티고 증산했거든요. 결국은 사우디가 못 버티고 증산하고 단가 인하했어요. 근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요즘에 사이가 원래 나빠야 되는데 둘이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슬람이 좀 단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는 우리가 2분기로 좀 기대를 접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화단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곳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989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 그곳에 들어오셔서 저희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최대 396조 원이라는 엄청난 이제 자금이 폭발 예상도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지금 좀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좀 난리예요. 왜냐면 왜 이거 상장했는데 왜 우리는 투자 못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사실상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는데 이제 오직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만 된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단 좀 못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거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정말 투자하는 내용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 정책적으로나마 지금 뭐 일부 제약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할 게 워낙 많은 상태에서 뭐 이거 지금 못 잡는다, 막 이게 지금 ETF 뭐 투자 못 해가지고 괴롭다, 뭐 그냥 지금 현재 그냥 ETF 말고 비트코인 자체의 상승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 자체로 이어가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ETF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상장 이슈로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요. 이전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이 현물 ETF가 나와주면서 골드 가격이 무려 4배나 폭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2억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4배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2억까지도 갈 수 있다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랑 연결돼서 나와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상장 당일 좀 보시면 12개 이제 승인 종목 평균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을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ETF 자체에 이제 하락은 있었어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 자체는 많이 없는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모른지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천장이 어디야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뭐 우리가 코인 투자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할 걸 했었던 자리값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부터 누가 여기서 정말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이러니까 나도 할 걸 했었는데 막상 떨어지면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에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조정 장세가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 또 다시금 단기간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변에 좀 보면 코인 좋아하는 사람은 좀 코인 쪽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식이나 뭐 지금 뭐 해외 선물이나 뭐 이런 쪽도 재미없다. 오히려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선물이나 현물 다 재밌다 하면서 이쪽 위주로만 이제 좀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코인 분석을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현재 자리값에서의 이제 상승이나 움직임 자리값 원래도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 해석 자체가 사실상 저는 어느 정도 고점에는 많이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지금 나와준 상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지금 조정 장세를 많이 받는 마디값 자리값이 지금 이 618 자리값이거든요. 그래서 꼭 5만 자리값을 깰 것처럼 보여주는데 가기 직전인 49,000대 중반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 코인 쪽도 인버스 투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투자 관점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올렸는데 나 이제 코인 너무 좋아졌네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전에도 똑같죠. 너무 좋아졌네 하고 여기서 타는 사람들, 이제 끝까지 가겠다 하고 여기서 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발 좀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바닥을 못 잡았으면 이 고점에서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결과인데 이거를 못 하다 보니까 크게 손실이 나면서 욕을 하고 시장에서 이제 퇴장을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이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사서 모아서 평단가 맞춰가면서 지금의 상승을 즐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올라타고 조정이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 절대 멈추지 않아라는 오로지 그 하나의 기대감으로 이전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한 번에 큰 눌림 때 어떻게 뭐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조금 더 그래서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ETF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3월이나 이제 6월 달까지 해서 조금 더 기간값을 두고 이제 차트 흐름이나 변동성을 보고 나서 충분한 눌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넘어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이건 사실 너무 도박수로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3개월 그리고 혹은 6개월 더 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년의 기간값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스프레드의 이제 좀 안정성이나 이제 대장을 기준으로 한 4개 정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ETF 쪽에 이제 거래량이 좀 집중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분한 눌림 뒤에 거기서도 내가 얘가 이게 지금 다 눌렸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서 좀 바라보시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승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좀 강세론자로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 거래소 쪽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좀 주가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진입 자체는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국내 증권사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증권사들이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기관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향후 전망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벌어질 일이냐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벌어진 처음부터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 상장한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제도권화에서 운용이 승인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돼 있어요. 원래 다 뭘로 돼 있다? 선물로 돼 있어요. 선물로 돼 있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에다가 코딱 티커 켜놓고 BITI를 한번 쳐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주식에다가 BITI를 한번 쳐보시면은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이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래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다 거래가 되고 있고 저도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BITI를 보시면은 요게 미국 ETF입니다. 미국 ETF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죠. 인버스 상품인데 요거 현재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를 상장한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선물 및 비트코인 선물이 BITI ETF가 있죠. 그 ETF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추가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다양한 상품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원래 비트코인 처음에 선물이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4년 전, 5년 전인가요? 비트코인 선물 처음 나올 때 비트코인 준비한다고 우리가 막 진짜 세미나 열고 막 신한금융 투자보다 뭐 다른 증권사 여러 군데가 막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 언제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강연회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감원에서 비트코인 하면 불법이다. 증권 관계자 제도권에 있는 증권 관계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등록 인력은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 라는 명문 해석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강연을 다 접은 기억이 있습니다. 강연에 대관료만 날렸죠. 미리 좀 해달라니까. 미리 좀 얘기해달라니까 얘기 내내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선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래를 못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지수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끝났냐? 근데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I는 거래가 돼요.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모르는 건가? 이거를? 아니 뭐 이거 왜 거래를 하게 해주고 선물은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ETF는 또 거래 못하게 한다고 하고 이거 도대체 아니 뭐 기준이 뭐야 도대체 기준이 아 비트코인 다 안 되든지 그러면 아니 BITI 열심히 거래해갖고 그 지난번에 비트코인 폭락할 때 수익 잘 냈어요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때 남들 비트코인 무너져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무너져도 요거 투자하면 수익 납니다 해서 비트코인 그 투자하신 분들한테 요거 해지하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 여러 살렸어요 제가 진짜 근데 그거는 거래하게 해주고 이거는 거래 못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거래 가능성이 전 높게 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결론 나올 것 같은데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할 가능성이 높고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해외 거래소 우회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ETF 투자자분들한테 해외에다가 수수료를 내라고 등 떠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하지 말고 다른 나라 거래소 이용해서 거래. 다른 나라 거래소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 막아놓으니까 음성화되고 사기 이런 거 사기가 일어나고 다 그런 거지. 아 이거 양성화 시켜놓으면
사기가 왜 터지냐고요. 또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이제 또 이런 사기꾼도 분명히 나와요. 막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해외 거래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시죠. 해가지고 돈 받아갖고 잠수 탄다고요 또. 이건 또 사기 터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기가 우리나라 사기가 정말 잘 터지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진짜 뭐 다 막고 있으니까 다 막아버리니까 우회해서 다 하잖아요. 이거 해외 우회해서 거래하는 거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요 우회해서 거래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만은 해외 거래에서 우회해서 거래하는 방법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거래하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제 저는 이거 이제 한국거래소랑 금융투자협회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한국거래소하고 요런 뭐 코스콤이나 이런 데가 자꾸 민영화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철밥통인 줄 알고 계속 아무 생각도 안 했죠. 거기 공부 잘하시는 분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 저도 한국거래소 썼다가 떨어졌어요 대학생 때. 근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잘하는 사람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가 머리가 굳는데 그냥 그 철밥통 지키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래소가 경쟁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 해외 거래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해외 거래소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해외 거래소에다가 수수료 내, 돈 잃으면 거기다가 돈도 날려. 우리나라 돈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장려하고 있어요. 협회랑 금감원에서. 대단한 나라야. 나 진짜 이런 나라 진짜 박수 치고 싶어. 나 진짜. 개인 투자 보고 나가서 너는 해외에서 거래하고 해외에다 수수료 내고 해외에다 세금 내라. 우리나라엔 내지 마라.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냥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비합리적인 게 그래도 이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우회해서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관련주로는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한 종목들 위주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그리고 갤럭시 모니터리 다날 등 후속주도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이제 게임주하고 P2E를 전문으로 하는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저는 이제 콘텐츠랑 엔터, 메타버스까지 확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했다는 얘기는 토큰형 증권, STO 시장이 열린다는 우리나라에도 STO 시장이 더 열리는데 가속화된다는 얘기고 이거 현 정부가 밀고 있거든요. 이거 현 정부가 밀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우리나라가 거래 못하게 한다? 현 정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그래서 저는 승인해 줄 거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승인해 줄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가 이거 막잖아요. 4월 총선이 지금 코앞인데 지금 4월 총선 안 그래도 망하게 생겼는데 더 망해요. 그러면 망하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IP 관련주인데 요거 여러분 히든 종목입니다. 요거 ST가 토큰형 증권 사업 시 최대 수혜주인데 이 회사가 콘텐츠 관련 IP 관련주입니다. 웹툰 관련주인데요. 요즘 초대박을 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토큰형 증권으로 웹툰 IP를 쪼개가지고 주식처럼 상장해갖고 팔면은 대박 납니다 여기.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관련주 요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투자했고 우리기술투자 다 급등했는데 지금 따라가지 말고 이런 거 막 하지 말고 우리기술투자 여러분 제가 10일날 여러분 우리기술투자요 제가 9일날 종가에 매수얘기 드렸어요.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에다가. 그때 했으면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시고 왜 올라간 뒤에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있을 때 안 해. 올라가서 이슈가 되고 떠들썩하면 그때 물어봐요. 그때. 문제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되나? 지금 진짜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 진짜. 이제 이미 그거 한 테포 다 지났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컨텐츠나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요거 이제 제시해 드리니까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반드시 참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아래 화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QR코드가 뜹니다. 그 QR코드로 링크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샵 3989로 주잘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띠약 가져가면서 자 손절 가져가면서 자 매수 체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나왔고요. 자 59자리 값 컷으로 가져가면서 자 일단은 한번 좀 스위칭 관점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매수 수는 자 전고를 살짝 깨고 넘어왔는데 자 요거는 20호까지만 딱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자리 값 올청대기 같이 볼게요. 매수 계속 나와주고 있죠. 자 87. 자 89자리 값 터치. 자 20호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1자리 값 터치. 자 21 매도 체결. 자 809자리 값 일단은 컷자리 값 가져가고요. 자 이거는 묻지마 매수로 반등 시도하는 자리값 해서 나와줄 때 보통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주요 저점 자 한 번 뚫고 두 번까지 뚫었다 보니까 자 다들 여기를 돌파 관점 해석으로 바라봤었을 때 넘어오는 당하는 역추세 매수의 힘 자체 나와주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순응하면서 바라봤었을 때 당하기 딱 좋은 자리값 중에 하나죠. 어렵게 하는 움직임에서 지금 캐치하면서 바라봤었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면 어려운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에서 나와주네요. 움직임 자체 해석이 여기서 나와주네요.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정도 구간까지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840까지 단숨에 돌파 46. 자 48.50. 자 두틱. 자 1차 보실 분들 자 돌파 자리값 나왔습니다. 자 30호 자리값 나왔고요.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마무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초. 자 도지로만 3초 2초 1초. 자 이탈 자리값 처음 나왔고요. 자 지금 1번 움직임 여기서도 자 돌파 움직임 안착 못하면 자 시장가 정리 보도록 할게요. 1초. 자 안착 못했습니다. 자 시장가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60부근대 정리 가져가겠습니다. 자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자 변동성 큰데 원래 처음 보고 싶었던 자리값 151 자리값이었죠.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 눌림 자리값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매수 타이밍 보는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9까지 80까지 자 상승 흐름 자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고점 85 자리값 자 돌파 나와줬고요. 자 95 자리값 1차 청산 45틱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 터치 자 나와줬습니다. 자 한 번에 가네요. 자 24까지 28까지 자 30 터치 자 한 번에 자 39 터치 자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79 매도 체결 자 91 자리값 커딩 자 71까지 자 67까지 좋습니다. 자 65 자리값 1차 청산 16,965 1차 청산 15% 자리값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터치 이탈 나와줬습니다. 자 55 자리값 확보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80 기준으로 자 500불 확보 자 500불 확보 가져가고요. 자 80 기준으로 자 31 자리값 올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자리값 올청대기 자 35 33 32 31 터치 자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9 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 자리값 카딩 자 이제 전저를 깨는 자리값 26 자리값에서 여기는 돌파 움직임 해석으로 지금 지켜보는 자리값입니다. 자 앞에서 기간값 조정 나와줬고요. 추세 더 밀어주는 자 22까지 자 강하게 자 밀어주는 움직임 자 템포는 충분히 쉬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1 터치
자, 이전 저점 마디값 최저점 지금 892까지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902까지 보여줬었는데, 자, 볼게요. 자, 905짜리 값 1차 청산. 구간의 휩소가 나와주는 제대로 된 구간 해석이 되겠죠. 자, 905 터치까지는 그래서 다이렉트 가능성 높은 자리 값이고요. 자, 12시 3분. 자, 요거는 버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본절 자리값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본절 대응 31 자리값, 본절 자리값 잡아놓고요. 자, 4분 캔들. 자, 마감까지 깔끔하게 저점 이탈하면서 보여주면 자, 905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점 이탈 나와주고 있고요. 자, 907. 자, 905 자리값. 자, 무시 못해요. 500불 자리값입니다. 자, 906.50. 906.25. 자, 905 터치. 자, 1차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1 구간까지 자, 터치 나와줬고요. 자, 힘 좋습니다. 자, 895까지. 자, 891 터치. 884. 4초, 3초, 2초, 1초. 자, 99간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자리 값 걸어 놓을게요. 자, 91자리 값 걸어 놓고 자, 40호 확보. 어우, 자, 1000불 넘겼습니다. 자, 79간까지 낙폭 가져갔고요. 70, 68. 자, 91 말고 자, 81자리 값 확보 볼게요. 자, 1000불 확보. 자, 맥시멈 60일 정리까지도 생각하면서 자, 16,860일 올선대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저점이었고요. 64. 아, 조금만 더 안 나오나? 자, 폭격해라, 폭격. 자, 62 터치. 자, 저점 한 번 더 밀었고요. 60일까지 좋습니다. 자, 1,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63달러대까지 보여주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적으로 변동성 장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본부장님이 이슈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정리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슈와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유가 자체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82달러대까지는 오히려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상승 흐름 유의해서 매수 대응 자리값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권 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었지만 여기 구간대 지금 딱 터치하고 나서부터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채널 라인대 고점까지 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2,139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등 자리 값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 장세의 좀 연속 흐름 자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 구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아쉽게 많이 빠져준 상태예요. 밴드 바닥 터치했기 때문에 중시가까지 단기적으로 3.86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셔서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